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예. 자, 거기 1페이지 있습니다. 자, 1페이지 약 80문제 조금 넘어요. 그런데 약 80문제 생각하시고, 자, 그 우리가 조세 총론 보면은 그 우리 기출된 문제 분석 있죠. 26회 때부터 33회까지. 자, 거기 보니까 대체로 부가징수, 그다음에 가산세율, 그다음에 소멸, 그리고 성립, 지방세 불복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올해 그 34회 때 예상 부분이 있어요. 요 예상 부분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예상할 때 거의 85%는 맞아요. 85%. 내가 100%는 장담 못하고, 85%는 항상 요게 적중한 부분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 물납과 분납 있죠. 물납과 분할납부. 자,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일단 개정됐고, 이거는 시험에 오든 안 오든 항상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그 다음 납세 의무 소멸 있는데, 그게 별표시. 특히나 올해 중점을 둔 것은 납세 의무 소멸. 예, 제척기간 소멸시효 있죠. 그 다음 성립시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요 두 배에 있는 것 좀 정리하시고, 일단은 납세의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반드시 알아두시고 성립시기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유행 1번 보니까 물납과 분할납부 있죠? 예, 최근에 또 우리 문제 풀었는데, 자, 요게 틀린 것 선물었어요. 그 틀린 거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4번 있죠. 원 4번. 자, 원 4번에 보면은 이 단순히 암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적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분할 납부 기간 할 때는 뭡니까? 금액을 정할 때 두 배를 잡는다 했죠. 두 배. 그리고 500만 원 초과냐, 500만 원 이하냐. 이하죠? 그럼 500만 원 초과일 때는 얼마고? 50% 이하. 그러니까 800만 원에 50%는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자, 요거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보기 5번에 보면은 그것도 8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는 뭐야? 주택분이죠. 자, 그건 주택분 재산세는 뭡니까? 7월과 9월을 나눠서 내죠. 그럼 이걸 일단 안 분해야 돼요. 그럼 400만 원 오죠. 그럼 400만 원 250원 초과죠. 자, 이것도 지금 맞아요, 틀렸다. 자, 두 개가 틀렸어요. 자, 400만 원이니까 뭡니까? 500만 원 이하죠. 그럼 50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에서 기준금액 250원을 빼죠. 250원. 그래서 이 두 개는 이거는 초과되는 금액이고 500만 원 초과이고 이거는 뭡니까? 500만 원 이하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뭐다? 기준금액 250원을 뺀다. 그럼 얼마? 200만 원 아니고 150만 원. 자, 150만 원. 자, 4번은 얼마 되고 400만 원이고 요거는 얼마다? 150만 원. 그래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밑에 기타 중요 지문 있죠. 자, 요 개정된 내용이 뭐예요? 개정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뭡니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기존 분할 납부 세목이에요. 그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그 함께 납부하는 세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그거를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가산세, 가산금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뭡니까?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죠. 자, 개정된 내용은 가산세적인 문제에서 신고주의 세금은 신고 불순제 가산세 있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죠. 그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우리가 10만 분의 얼마 25에서 22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납부지연 가산세 10만 분의 22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적용하는데 내가 특강자로 보면 별표시했어요. 그 별표시한 이유가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는 거죠. 국세는 한도가 없다. 자, 그거를 정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2번은 우리가 특히 또 가산금입니다. 이 가산금은 어디만 적용하는 거예요? 국세는 가산금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지방세만 올해까지만 가산금 용어 써요. 그 가산금에서 일반 가산금 있고 3%죠. 중가산금은 뭐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분의 뭡니까? 0.75%. 1000분의 0.7. 0.75%입니다. 0.75%. 근데 그게 내가 강조한 거 있어요.
그럼 요거 부분에 별 표시한 거 있는데 그 별 표시가 뭘까요?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일 때? 30, 그렇죠.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재산세가 7월 달 내죠. 그럼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있는데 언제 낸다고 했어요? 예, 12월 20일 납부한다. 그럼 납부기획 어겼잖아요. 그럼 8월 1일 날에 정하는 것은 3%, 100분의 3%가 일반 가산금이죠. 자, 그러면 1개월이 지났다 하니까 9월 1일 한 번 지나고 10월 1일 한 번 지나고 11월 1일 그 다음 12월 1일 근데 1월 1일이 지나지 않았죠. 자, 이거 빼요. 그럼 요게 가산하는 거 중가산금 0.75% 0.75%가 곱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자, 기간적으로 한다면 일반 가산금은 3%고 중가산금은 0.75%의 4배, 즉 3%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거만 딱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만 원. 그러면 방금 얼마입니까? 30만 원 미만이죠. 30만 원 미만이면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자,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는 거기서 뭡니까? 틀린 것은 있는데 가산세, 가산금 틀린 것 있죠. 자, 거기서 1번은 넘어가고 자, 2번도 넘어가고 자, 방금 3번 지문 방금 중가산금 있죠. 자,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다? 30만 원 이상이면 뭡니까? 1개월 지날 때마다 예, 적용하죠. 예. 그다음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한도라고요. 여기 맞죠? 자, 그다음 2번에 4번에 보면 있고요. 5번에 보면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자. 자, 여기는 정답이 뭡니까? 1번이죠. 자, 1번. 우리가 가산세라는 정의는 해당 세목인데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가산세 감면하면 안 되죠. 예, 감면 포함.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 정의입니다. 근데 내가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일 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요거 좀 조심할 내용이에요. 조심할 내용. 그래서 4번은 별표시. 자, 별표시 한 개. 자, 1번에 보면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우리가 부가세라는 성격은 주인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인 따라 이루어지니까 본세가 성립되면 함께 성립되고 본세가 확정되면 확정된다고요. 그럼 주인된 세금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야. 그럼 신고주의죠. 그럼 주인이 신고 안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서 신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신고 불성실은 뭐가 있죠? 가소신고 그 다음에 무신고 있죠.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납부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뭐다? 적용합니다.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거기에 이어서 종부세 있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죠. 근데 우리가 재종지 하잖아요. 그럼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죠. 근데 이 종합부동산은 유일하게 지금 우리 비어는 유일하게 원칙이 뭡니까? 정부 부가가세죠. 고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잖아요.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이라고요. 그럼 정부 부가니까 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일하게 종합부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뭐한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원칙이 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지만 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고했는데 가소신고했겠죠? 그럼 가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럼 1번 지문제 보세요. 1번 지문에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뭡니까? 일반 세금이죠. 근데 가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종부세 때문에 틀렸다. 무신고 가산세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거 맞아요. 자, 그래 조심하시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가세표준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있어요. 적게 신고했다. 이건 우리가 몇 프로죠? 예, 가소신고는 10%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내가 요 3번을 정리 잘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뭐다? 가소신고가 있고 무신고 있어요. 그럼 부당할 때는 40%죠. 근데 일반적 가소신고와 무신고자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특강자로 있는데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는 가소신고에 대해서는 뭘 하게 만든다? 예, 수정신고서. 그러면 내가 요거 말이 없더라. 수정신고서 넣으면 아 이거는 가소신고에 연결을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무신고는 예, 기한후 신고서 요거 용어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가세권자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간이 없고. 그러면 신고를 했더라도 무조건 감면 주는 게 아니라 수정신고는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1, 3, 6, 그 다음에 1년, 1년 6개월 있어요. 근데 기한후 신고는 이거보다는 무신고 전혀 신고 안 했죠. 기기가 적죠. 6개월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포인트를 잘 잡아라 했어요? 6개월.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이렇게 해서 6개월 뭐냐? 하나, 둘, 셋입니다. 뭐죠? 1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자, 몇 프로? 50%, 30%, 20%. 그래서 내가 기한후 신고를 정리 잘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 지문 읽을 때 이건 퍼센트만 확인하고 그거 맞다고 참으면 안 돼. 항상 두 개를 확인해야 돼. 어? 기한후 신고 뭐 요걸 보니까 맞더라 말이야. 근데 이거를 뭐냐? 가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퍼센트만 확인하면 갱감 비율만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기한후 신고는 뭐 가소신고가 아니잖아요. 기한후 신고는 몇 프로다 했어. 근데 가소신고 가산세다, 납부지연 가산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걸 잘 잡아라. 자, 그래서 요거는 기한후 신고고 1, 3이죠. 그럼 1, 3이니까 요 사이죠. 그럼 뭐냐? 50, 30. 그래서 30으로 30. 30. 됐나요? 이게 틀린 이유가 되고. 자, 그 다음 예정신고 있죠? 예정신고. 자, 이 4번은 예정신고는 기간이 언제 됩니까? 2개월이죠. 예정신고는 몇 개월? 2개월입니다. 부담부 정리는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신고의 기산점을 볼 때 일반적인 부동산과 관련 자산은 양도 1부터 안 했죠. 양도 1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하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는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라 했어요. 그럼 예정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럼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가 적용된단 말이야. 근데 확정신고를 했죠. 그럼 확정신고를 했을 때 앞에 가산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그 영향이 얼마다? 50% 감면한다. 50% 감면한다. 알겠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맞죠. 알겠어요? 4번이 맞다. 자, 그 다음 5번은요, 예, 법정기간이, 신고기간이 지났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죠. 이건 수정신고죠. 자, 그러면 수정신고는 요 기간이 요까지는 같아요. 6개월까지는 기간이 똑같이 한다. 자, 뭐야? 1, 3, 6 똑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요게 중점을 두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몇 프로요? 90%. 요거는 75%. 요거는 50%. 그래서 이 50%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50%가 기한후 신고 때 첫 스타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 30%,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70. 그러면
3개월 136이니까 3개월 6개월 있잖아요. 그럼 75%가 아니고 50%다. 50%. 뭘 감면한다? 과소신고를. 또 이거는 무신고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하라. 이 말은 비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게 연결했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유행 3번. 유행 3은 제측기간과 소멸시효죠. 이 유행 3 자체는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라 있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암기,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다 있어요. 옳은 것은 있는데, 자, 기억본. 자, 기억본에 보니까 상속 정렬을 원인으로 했죠. 예,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몇 년? 자, 내가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제척기간은 기본적인 10년, 7년, 5년 있죠. 예, 몇 년? 10년, 7년, 5년. 내가 사부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사기 부정 10년. 그 다음 무신고는 7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5년. 그 세 가지. 근데 내가 어떤 걸 강조했어요? 무신고예요, 무신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주의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7년이라고. 그런데 아직 개정되고 나서 아직 안 났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무신고가 상속세가 아니라 정려세 아니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다 말이야. 정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다 말이야. 그것을 무신고 때는 몇 년이다? 10년. 올해 내가 이거 중점을 계속 두라 했죠. 알겠어요? 놀 때까지는 항상 중점을 둬야 돼. 자,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여기는 니은은 뭡니까? 소멸시효예요. 이 소멸시효적인 문제는 정지 사유가 있고 중단 사유가 있죠. 근데 제척기간은 정지와 중단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척기간은 조기에 조세를 종결 짓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기간을 정지시켜도 안 되고 중단시켜도 안 돼요. 소멸시효에 정지와 중단을 두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지는 뭐가 되는 거고 기간과 관계 있는 거고 중단 사유는 뭐가 있다? 기간과 관계 없다.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정지는 기간이 분납기간, 연부 연납기간 이렇게 있죠. 기간이 있고 나머지 중단은 기간이 없다. 자, 그러면 리언은 납세 고지 압류죠. 이건 중단 사유라고요. 근데 어디에 중단 사유를 적용한다? 제척기간에 적용하면 안 되죠. 방금 내가 제척기간은 조기에 조세를 종결지니까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적용하는 거다? 소멸시효에 적용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방금 설명했는데 알겠어요? 아직까지 모르면 안 되는데. 응? 자, 그래서 니은 틀린 점.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부담부 정려요. 우리가 상속세와 정여세는 탈세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척기간이 10년이야. 근데 사기, 부정, 무신고 나머지는 다 15년이야. 그럼 부담부 정려는 뭐와 관계 있어요? 부담부 정려 들어갔죠. 그럼 정려세와 관계 있다고요. 그래서 부담부 정려는 정려세와 정려세법을 준용한다고요. 부담부 정려에 관계되는 제척기간은 기본이 10년이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근데 사기다, 무신고다, 너무 15년이라. 그래서 부담부 정려에 완 양도소득세가 가세된다면 뭐와 동일하다? 정려세와 동일하다. 그게 답을 주잖아요. 부담부 정려 있죠. 무슨 법과 동일하다? 정려세법과 동일한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있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학정 소멸입니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예. 납부, 그 다음에 충당 있죠. 직접 납부했기 때문에 소멸되고,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죠. 자, 그 다음은 2번 납세 의무가 성립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을 우리가 자동 확정이라 하죠.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려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자, 방금 정려죠. 납세자가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하지 않았다. 그 말은 신고하지 않았죠. 3번이 틀렸죠. 방금 했잖아요. 3번이 틀렸죠. 몇 년입니까? 무신고는 7년이지만 그 취득이 상속을 원인,
정렬의 원인. 방금 했는데 또 답을 찾지 못하면 안 되죠. 10년이라고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 원인, 정려 원인. 정려와 같은 행위가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도 정려로 본다 했죠. 그는 10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립시기입니다. 자, 성립시기 출제 확률이 높다. 성립시기가 출제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많이 쉬었는데 성립시기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 원장님 할 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성립 시기는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것은 가세 요건이 충족된 날을 말하죠. 그 성립 시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겠어요.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은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하고죠.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가세 기준일이고, 그리고 한 번만 내고 끝나는 세금은 그때 기간 붙이면 안 되고 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7번 문제가 틀린 것은 있죠. 자, 틀린 거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 어디요? 바로 틀렸나요? 네. 취득세는 한 번 내죠.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되는데 60일이 되는 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죠. 그럼 등록면에서는 뭐죠? 등기 등록할 때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여기서 여러분이 저희 잘할 때 정려세 조심하라 했죠. 정려세는 언제가 돼요? 정려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렇죠. 정려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근데 문제에서 이 정려세를 계약일 하면 안 됩니다. 계약일은 취득세에 정하는 거고, 알겠어요? 정려세는 정려재산을 받아야 소득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려받은 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가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자, 2번은요, 이렇게 또 장난칩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뭐죠? 재종지라고 했죠. 재종지. 이거는 매년 부과되죠. 그리고 이걸 가세 기준이라 하잖아요. 그 가세 기준이 언제요? 6월 1일 되죠. 그럼 이것도 6월 1일, 이것도 6월 1일, 이것도 6월 1일이죠. 이게 뭐죠? 이게 지역자본실세죠. 근데 이 지역자본실세, 지방교육세 아니고 재종지. 그래서 요 지역자본실세는 어떤 지역자본세요? 소방이죠. 하재위험. 그럼 하재위험 재산세 대상 중에서 하재와 노출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선박이라고요. 건물과 선박이 하재위험과 노출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종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선박에 대한 지역자본실세다 말이죠. 그 소방에 대한 지역자본실세라고요. 이거는 매년 기간이 같다 다르다 같다고요. 그래서 문제, 재산세의 납세, 재산세가 부과된 후에 종합부는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방금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일이 언제예요 하니까 가세 기준일이야 6월 1일이야. 이건 원론적인 답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내놓냐?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 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 안 돼.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야. 맞잖아요. 이것이 가세 기준이니까 이것도 가세 기준이 같잖아. 6월 1일. 그러니까 종합부동을 말할 때는 가세 기준일이야. 이래도 되지만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소득세죠. 소득세는 뭐다? 사업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소득세는 전부 다 뭐다? 가세 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 있어요. 근데 이 소득세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하면은 1년에 6개월 낸다고요. 그것도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뭐 있어요? 예, 소득세 관계되는 거 예정신고 납부한다. 예정신고하면은 달월 말일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있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내야 되죠. 그럼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이거 네 가지를 항상 정리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것이 있는데요. 자, 1번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지방교세는 부가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부과되죠. 그래서 본세의 성격에 따라 신고 납부가 될 수 있고 보통징수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지방교육세가 뭐가 된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면 신고 납부가 되죠. 재산세 부과되면 고지받은 납부는 보통징수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수시부가. 자, 이거 항상 조심하죠. 수시부가 있어요. 자, 수시부가는 이미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그 부과됐는데 그게 오류나 탈루나 누락이 발견했다. 그걸 알았을 때 하는 것이 수시부가죠. 그럼 수시부가 시 성립일 언제 되다? 예, 그렇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시부가하는 때라고 하면 되죠. 수시부가하는 때라고 하면 되죠. 뭐라고요?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왜 틀린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항상 지방세는 체납하면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국세를 뭐라 하죠? 강제징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항상 순서가 체지가 순이죠. 체가지가 아니고 체지가. 이런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린 이유고.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자, 4번은요. 우리가 납세자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납세자 있어요. 납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책임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서 뭐다? 징수 의무자가 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본래 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이 되면 뭐 됩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래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 본래 납세 의무를 대신해서 납부한다. 그게 제2차 납세 의무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에는 보증인 제도가 있는데 과거에 보증인 제도는 요즘에 많이 없죠. 그래서 납세 보증인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노는 것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가끔 온다고요.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로 국가에서 유행을 정해놨는데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 납세 의무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사람이야. 이게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다.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요. 그를 청산한다. 회사가 청산법인이라고 해요. 되나요? 그러면 이 제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 청산법에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책임이다고요. 재산을 분배받는 자가 책임이다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청산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나는 이제 사업을 그만두겠어. 다른 사람에게 내 사업체를 넘깁니다. 그럼 사업 양도인이 사업을 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 그러면 누가 대신 낸다? 사업 양수인이 그 업체를 포괄 양도했으니까 빚도 같이 안고 간단 말이야. 그 회사 자산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상속인데 내가 상속 포기해버리면 피상속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 그럼 재산을 받으니까 내라는 거죠. 부채를. 그래서 이것이 사업 양도인이 있고 양도인에 대한 것은 누가 된다? 양수인이 대신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 여기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 법인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 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주죠. 출자자죠. 예. 그런데 요 법인은 우리가 상장법인이 있고 비상장법인이 있어요. 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장법인 우리가 어디서 많이 언급하죠? 취득세 가중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이 납부 못할 때는 너희들이 대신 납부해야 돼. 그것이 누구냐? 가점주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가점주주라고요. 알겠어요? 주식에 사면. 그럼 이 가점주주는 우리가 몇 프로를 기준하죠? 50%? 계속 이 끝자가 중요하다고요. 초과라 초과. 그래서 이거를 초과 개념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초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내가 강의하면서 회사의 출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출자자는 유한 책임사원이 있고 무한 책임사원이 되어 있죠. 유한이 뭐예요? 책임을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 책임사원은
회사가 문을 닫다 회사가 안고 있는 빚에서 자기가 출자한 금액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무한이라는 것은 뭐 자기 출자금을 벗어난 범위를 넣어서 책임지는 거야. 그럼 누가 경영권을 쥐고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이라 했죠. 그래서 이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유한 아니다. 무한 이 두 사람이 된다. 이거 잘 알아두면 되겠다. 한번 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데 유한 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 5번이 틀린 거 뭘까요? 우리가 취득세는 뭘 두고 있어요? 면세점을 두고 있죠. 그 면세점의 기준이 뭐야? 그것만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소액징수 면제나 최저한세나 그거는 세액이잖아요. 응? 계속 내가 언급해 준 거죠. 취득세는 면세점적으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그럼 또 이하를 내가 강조했죠. 그럼 5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이죠. 그럼 요거는 취득세액이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수수료 성격이죠. 그럼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라도 6,000원으로 한다 하는 거고, 재산세나 소왕번호에 대한 지역자금은 고지세를 날리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고지할까 말까 너무 적어 세금, 징수할 세금이 얼마? 2,000원 미만이라면 그건 미만 단위를 쓴 거야. 그래서 항상 이하와 미만 이거 잘 정리하셔야 했죠. 자, 됐습니다. 자, 기타 중요 지문은 한번 찍고 가세요 했는데 한 번만 쭉 보세요. 크게 이번 시험에는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 작년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주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는 앞에 내가 포인트를 둔 거 아까 물납, 분할납부, 특히 분할납부 알겠어요? 가산세, 가산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성립시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제척기간, 소멸시효.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이게 조세총론은 이제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뭡니까? 취득 단계에 적용되는 세금이죠. 다시 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떤 단계? 취득 단계. 그래서 요 취득 단계 세금에서 몇 문제 논다? 네 문제. 취득 단계 세금에서 네 문제 놉니다. 그리고 취득세 분수가 볼까요? 얘가 거기 보니까 26개 때 뭡니까? 납세 의무, 그 다음 표준 세율, 가세 표준 세율. 그 다음 27회 때도 뭡니까? 의무, 가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28회 때는 취득 시기, 특례 세율, 종합 문제. 29회 때 가점주주는 뭐야? 납세 의무라고, 납세 의무. 그 다음 신탁재산, 가세 표준. 그 다음에 30회 때 뭡니까? 역시 납세 의무, 취득 시기, 표준 세율. 그 다음에 31회 때 종합 문제. 그 다음에 32회 때 납세 의무 종합 문제, 33회 때 종합 문제, 그 다음 부가징수. 뭔가 특징이 쭉 있는데, 예? 올해 내가 그래서 신경 쓰는 것은 쭉 계속 뭡니까? 납세 의무 계속 넣죠.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납세 의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납세 의무는 거의 80%가 놓을 확률이 있다. 납세 의무. 알겠어요? 내가 납세 의무 할 때 조심할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 직계 조음수권 놓으면 지문을 조심하라. 유상인지 원래는 정년대 유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 다음 부담부 정령, 그 다음에 가점주주.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납세 의무는 취득세 가세 대상은 15가지 있는데 취득은 취득해야 되죠. 그럼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있죠. 근데 원시취득시는 모든 대상을 다 가세하지 않죠. 뭐만? 부동산만 원시취득 가세한다 이 말이야. 그거 정의를 알면 납세의무는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줄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세표준. 올해 가세표준도 80%죠. 내가 노래를 불러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가세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가세표준이. 이 가세표준 거의 80%예요. 계속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세율이 나오는데, 자, 몇 회까지? 26회 때부터 30회 때까지 매년 세율 문제 났죠.
세율이 계속 낮잖아요. 매년. 그리고 31회 때부터 세율이 안 낮잖아요. 안 낮죠? 그 이유는 세율 개정이 많았기 때문에 안 났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율은 무조건 나온다. 세율. 알겠죠? 네, 세율은 그런데 암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암기를 못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먼 당신이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하면은 너무 가까운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암기를 하랬죠. 그리고 우리가 중과세에 있는데 중과세는 우리가 또 개정되어 있지만 뭐 크게 중점을 안 둬도 되는 건데 항상 종합 문제는 일단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합 문제 낼 때는 평소에 우리 강의하면서 자주 접하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종합 문제는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 접하는 내용을 알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납세 의무, 그 다음에 뭐다? 가세 표준, 이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중점을 두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행 5에 취득세 납세 의무 있죠. 자, 9번 문제. 자,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은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1번에 보면 요건 오자마자 바로 끝내야 되죠. 설립시 났죠. 그럼 설립시 놓으면 가세 없다. 바로 끝에 가야 되죠. 취득 항구로 본다. 틀리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최초 가점주주죠. 최초 가점주주는 설립시는 가세가 없고 설립 후는 모두 가세한다. 그래서 본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자, 신탁법이죠. 자, 그럼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 원래는 신탁법은 비가세입니다. 그럼 신탁법은 비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신탁이 될 때는 명의신탁은 가세가 돼야 되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이래요. 주택조합과 비조합원 간 신탁이다. 주택조합원의 무조건 가세다. 자, 그 다음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다. 너무 무조건 가세라고요. 그래서 취득을 보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요. 그럼 새롭게 위탁자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거 암기가 아니죠.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위탁자가 사망했어. 그럼 상속인의 위탁가 넘어갔잖아. 위탁자가 자기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 대물 변제했어. 그럼 새로운 신탁자가 재산 가졌잖아. 네,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내가 3번의 내용을 볼 때는 항상 주의를 당부드리죠. 뭐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되지만 이거는 항상 주의란 거예요. 계약 해제죠. 자,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장 주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될 때만 취득을 보지 않는다. 그럼 등기 등록 관계없다. 등기 등록한 후라도 이런 말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계약 해제가 취득을 보지 않는 것은 뭐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관계없이. 틀리죠. 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누가 났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좋은 비서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라고 했죠. 우리가 부담부 증여 자체만 본다면 부담부까지가 뭡니까? 유상이죠. 부담부 뜻이 부가 뭐죠? 재물하고요. 재물을 부담하라, 인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금액은 유상인데 나머지 부분은 무상이 되겠죠. 근데 부담부 증여는 뭡니까?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 배우자 간의 부담보다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나 하면 무조건 뭐다? 유상으로 본다 하면 안 되죠. 전부 증여라고요. 전부. 알겠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부 증여다. 근데 그 지문에서 또 입증한다는 말이 놓으면 유상이고, 네, 그거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이거는 그냥 가지만 3번과 4번은 항상 주의를 당부드리는 지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은요. 역시 누가 났어요? 역시 직기 났죠. 그럼 이것도 같이 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유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환이죠. 우리가 직계 좋은 비속간 배우자는 기본이 뭔데? 정려다. 특별한 말 없이 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용어를 앞에서 낼 수도 하고 뒤에서 내기도 한다. 되나요? 공경매다,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직업 사실을 입증한다. 그런 말이 있으면 유상이라고요. 지문만 잘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취득세가 가세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취득세가 가세될 수 있는 것, 또 안 되는 것 답하면 안 되고 가세될 수 있는 것을 물었어요. 자, 기억은 뭐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승계 취득이죠.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승계 취득은 대부분 다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되는 거고.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공유 수매를 매립 간척해서 토지를 조성했다. 이거는 뭐냐? 원시 취득이겠죠? 이게 원시 취득. 그럼 부동산의 원시 취득이겠죠? 그럼 이거는 되죠. 근데 만약에 방금 차량을 제조했다, 자동차를 생산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요거는 뭘 강조했다? 원시 취득. 그럼 이 두 가지는 원시 취득 시는 뭐만 가세한다? 부동산만 가세한다.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은 승계 취득 시에만 가세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뭐를 강조할까요? 우리는 지금 5가지 세금 중에서 등록 매너세만 등기부, 등록 원부의 내용을 가지고 가세하는 엄격한 형식주의예요. 근데 나머지 세금들은 다 뭐다? 실질주의 세금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디귿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죠. 등기하지 않았어. 그것이 뭐야? 가세하죠. 가세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취득이 있다면 등기 등록 관계없이 가세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그리고 사실 취득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리얼입니다. 자, 리얼은 토지가 있죠. 이 토지상에 여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이 장소에서 같은 필지에서 이렇게 옮겼다고요. 이거는 뭐다? 이전이죠. 이전. 그럼 이전을 할 때 이전하기 전에 이 가액이 있겠죠. 그럼 이전한 후에 이 부도는 가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가액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전 후에 가액이 증가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전 후에 이렇게 가액 증가가 없다면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럼 위치가 바뀌었으면 요거는 가액 증가 없을 때 무슨 세율에다가 표준 세율에다가 뭘 뺀다? 사실 취득이 없죠. 그럼 뭘 뺀다?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만 내죠. 그래서 등기와 관계된 세금만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대해서 이게 요게서 이렇게 하니까 종전 건축물 가액보다 이전 후의 가액이 높아졌죠. 그럼 요 뒤에 차익이 있겠죠. 여기 5억인데 이전하니까 6억이 됐다. 그럼 증가분 1억이 있겠죠. 1억. 그럼 요 1억분은 우리가 뭡니까? 이전으로 우리는 간주 취득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건물 취득이 없어. 여기 있는 건물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취득은 없는데 이럴 때는 뭡니까? 중과 기준 세율. 되죠.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건축물 이전은 이전을 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은 뭐다? 간주 취득이고. 되나요? 이전했는데 가액 증가분이 없으면 위치가 바뀌었잖아. 등기 세금 낸다. 그래서 이전에서 가액이 증가되든 증가되지 않든 가세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과하지 않아도 가세한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미음은 우리가 간주 취득 중에서 토지 지목 변경이 있죠. 그래서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됐죠.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됐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되죠. 자, 그럼 비업. 비업은 됩니까? 안 됩니까? 기계장비. 기계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할 자체적이겠죠. 그럼 원지 취득했잖아. 그럼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부동산이 아닌 원지 취득은 가세가 없다. 그래서 비업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은 것. 자, 1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있냐. 비상장법인인 주주인 갑은 시천식을 설립 시 몇 프로 였습니까? 40%. 자, 그 다음에 2020대 35 정자. 그럼 플러스 30. 자, 그 다음에 25% 양도했죠. 마이너스 25% 하는. 자, 23년도에 다시 플러스 얼마? 35%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10%다라고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40에서 30 되니까 여기까지 70 됐죠. 그럼 가점주가 됐죠. 이때 70% 다 납부했어요. 자, 그러면 25% 매각했으니까 얼마 됩니까? 45% 가점주 벗어났어요. 되나요?
그럼 가중 벗어났다고요. 그럼 45%상 35%니까 몇 프로? 70, 70, 80, 80%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 재차 가중주죠. 재차 가중주는 무슨 분만? 증가분만 가세한다. 무슨 불? 최고 비율 증가분만. 그럼 증가된 거니 얼마입니까? 10%잖아요. 그래서 10%를 가세한다. 맞죠? 맞잖아요. 네, 1번이죠. 자, 그럼 2번은 이제 올해 뭡니까?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하는 건데 지문이 길어도 이 지문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뭐냐? 택지 조성. 요거는 토지의 밑줄이죠. 토지에.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 했어요? 토. 건 치려면 건. 이렇게 답을 찾는 거라 했죠. 네? 토지에 하면 답이 뭡니까? 무조건 토지 취득이고 토지 소유자다. 건축을 했다면 건물 취득이고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여기 맞아요, 틀려요? 토지에 갔다가 건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이유 알겠나요? 토 나야 되고 건 나야 된다고요. 토지인데 건축물 취득했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방금 직계 비속 났어요. 예, 그래 직계 비속인데 뭐가? 배우자 직계 좀 방금 정렬 했죠. 그럼 정렬대 지문에서 유상이 되면 유상행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상이 아니라 교환 들어갔잖아요. 그럼 교환행위는 유상행위가 입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국가 등의 기속 또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했죠. 그럼 우리가 비과세에서 내가 두 번째 별표시 하세요. 국가 등의 기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 해주세요. 다만 기속하지 못하거나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런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되겠죠. 그럼 비과세 대상이다? 틀리죠. 왜? 반대급부를 받았잖아요. 반대급부를 받으면 비과세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5번. 내가 이것도 비과세에서 내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비과세 중에 마지막 비과세 중점을 두죠.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하세요. 다만 무엇을 때? 대수수는 제외죠. 대수는 제외. 그럼 대수수는 포함해서 틀리죠. 이 지문을 가로 부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고 맨 앞에 대수순을 내 가지고 대수순으로 인한 공동주택 개수 앞에 내가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오늘 포인트를 두는 거고 앞에 내준 내가 동행 목욕 풀잖아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봐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계속 보면 돼요. 그래서 5번 틀린 거 알겠나요?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취득세 납세원서 신설 내용이 있죠. 요거를 찾을 때는 뭡니까? 지문은 길지만 쫄릴 거예요. 답을 찾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도시개발법 들어갔죠? 그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받겠죠? 토지. 그러면 토지를 받을 때는 이게 뭐다? 뭐든 받았다. 누가 취득해요? 토지를 한지 받았다고요. 그럼 조합원이 취득자고 채비지 보유지는 누가 취득자다? 사업시행자. 어렵지 않죠? 한번 눈조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 정비법이 받아오는데 건물을 받았다면 무슨 취득이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암기를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토지를 받았다 하는 거 토지는 원래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계를 받았어요. 그럼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없어졌잖아요. 그럼 건물세 받았어. 그건 원지 취득이라고. 뭐좀 알겠어요? 이 지문은 길지만 답을 내는 건 딱 찾는 거다. 알겠죠? 네, 요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신설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가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가세 표준 가겠어요. 두 번째 시간에 가세 표준. 이거는 별표시 5개야. 별표시 5개요. 네, 정리 잘해야 돼요. 네.